안녕하세요, 제이지입니다. 오늘은 번아웃 되기 전 나타나는 증상 7가지 및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신은 자율신경계를 통해 나를 조절하고 대응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거나 강도가 워낙 세 대응이 어려워질 경우 거기서 생기는 피로는 우리의 심신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래 수행 능력이 감퇴되고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빚게 되며 입맛이나 삶의 재미,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과 함께 될 대로 되라식으로 무기력해지는 현상입니다. 이때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도 발병하게 됩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하지원 교수는 TV 어쩌다 어른에 출연하여 현대사회의 고질병인 번아웃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었는데요.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 애니메이션 도전자 허리케인에서는 주인공인 헝그리 복서가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최종 결승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주인공은 죽기 전에 하얗게 불태웠어라는 명대사를 남기죠. 승리는 했지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번아웃 역시 이와 비슷한 뜻의 말입니다. 불태웠다는 뜻으로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인해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말해요. 따라서 한국어로는 소진증후군, 연소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죠. 뉴욕의 정신분석가 프로이덴버거가 약물 중독자들을 상담하며 그들의 무기력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단어입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거의 꺼질 때쯤 불씨만 남아있을 때는 더 이상 태울 게 없어 불길이 다시 올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석유를 뿌려도 점화가 불가능하죠.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대입한 것인데 특히나 해야 할 일들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번아웃 증상에는 대표적으로 무기력과 우울감이 있는데요. 심한 경우 감기나 두통 등의 통증이 찾아오고 자기 혐오에 빠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하 박사는 요즘 트렌드인 혼밥이 번아웃 증상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번아웃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자연스레 에너지 소비를 덜 쓰는 방향으로 살게 됩니다. 나 혼자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에너지 쓰는 일을 피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친구랑 밥 먹는 것도 힘들어 혼자 밥 먹는 일을 계속 택하게 됩니다. 술도 어울려서 마시는 것보다는 편의점에서 사서 집에 들어가 혼자 마시는 것이 좋고 영화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재밌게 보는지 눈치 보는 것보다는 혼자 보는 것이 마음 편해집니다. 트렌드라고 불리는 일명 혼밥, 혼술, 혼영화 문화가 현대인들의 번아웃 증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번아웃 상태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에너지 보존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조바심을 내며 열심히만 한 결과는 결국 우리가 우리 사회에 어울림에 쓸 에너지를 고갈시키게 됩니다.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 지친 이들은 자발적 고립을 택하는 것이 우리 현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럼 이런 번아웃 상태에 이르기 전 정신적 피로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번아웃 되기 전 나타나는 증상 7가지. 첫 번째, 화가 쉽게 나거나 참을성이 없어진다.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성질이 급해지거나 짜증이 나기 쉽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자주 잔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작업을 생산적으로 수행하기 힘들다. 정신적인 피로는 집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동기부여도 떨어집니다. 쉽게 산만해지거나 마감 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일도 끝내기 벅찰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세 번째, 주의력이 흐트러진다. 주의력이 흐트러지면서 하고 있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반사신경이 느려질 수도 있어 운전할 때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잠을 잘 못 잔다. 피곤할 때 잠을 자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지칠수록 잠들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정신적으로 힘든 업무를 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불면증 증상을 더 많이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번째, 식습관이 변화한다. 정신적 피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예 입맛이 없어 배고픈 줄 모를 수도 있어요. 반면 평소보다 더 많은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단 음식이나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6번째, 실수를 하는 횟수가 더 늘어난다.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될 경우 실수를 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혹은 실수를 한 후에도 빨리 대처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를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정신적인 피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7번째, 아픈 곳이 늘어난다. 정신적인 피로가 여러분의 몸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는 점은 동일해요. 두통, 근육통, 요통 또는 복통이 더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번아웃에 이르지 않고 정신적인 피로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휴식을 취하는 게 최고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휴식의 양태, 시간의 양 등이 달라요.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머를 맞추고 일정 시간 이후에는 꼭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훨씬 더 활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걷기나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도 정신적인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마사지를 받거나 명상, 요가 또는 재밌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평소 좋아했던 취미생활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친구, 가족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번아웃 증후군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심질환 발병 위험성을 높인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팀은 1만 1000명 이상의 사람을 25년간 추적했는데요. 그 결과 번아웃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질환인 심방세동 발병 위험률이 20% 높았습니다. 두 번째,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된다. 소재용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헬스 경향에서 번아웃 증후군이 비만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증가해 신진대사가 불균형해집니다. 이로 인해 복부 비만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해요. 세 번째, 면역력이 약해진다. 서울내과 장석원 원장은 번아웃 증후군이 스트레스를 축적하면 몸 안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평소 운동이나 비타민 섭취 등의 습관을 통해 에너지가 방전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 외에도 위장장애나 과민대장 증후군, 뇌분비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번아웃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번아웃 되기 전 나타나는 증상 7가지 및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번아웃 되기 전 나타나는 증상 7가지. 첫 번째, 화가 쉽게 나거나 참을성이 없어진다. 두 번째, 작업을 생산적으로 수행하기 힘들다. 세 번째, 주의력이 흐트러진다. 네 번째, 잠을 잘 못 잔다. 다섯 번째, 식습관이 변화한다. 여섯 번째, 실수를 하는 횟수가 더 늘어난다. 일곱 번째, 아픈 곳이 늘어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